네, 안녕하세요. 장동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표를 클릭했을 때 커뮤니티 스크립트의 탑을 체크하면 나오는, 즉 가장 유명한 지표들인 거죠. 여기에 라이크를 제일 1등으로 받은, 심지어 2등과 2배 차이예요. 이름도 레이지베어, 간지예요. 미친 곰새끼예요. 그래서 이름부터 간지인 이분의 1등 지표를 한번 추가해서 단순히 이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략으로 바꿔서 그 전략의 수익률을 백테스팅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 놀라운 지표를 자동 매매로 이용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라는 거를 살짝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여기 십자가 보이시죠? 이 십자가의 색깔로 어떤 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검정색 십자가인 거면요, 스퀴즈 온인 거예요. 쪼그라든다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변동성이 없습니다. 변동성이 되게 쪼그라든 상태를 보여주는 차트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회색 십자가인 게 있어요. 검정색 십자가에서 회색 십자가로 변하면서 이제 변동성이 스퀴즈 릴리스드 쪼그라든 게 이제 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터져 나가는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알고 나서 봤을 때 파인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떤 걸 잡아야겠나요? 이 검정색 십자가에서 회색 십자가로 전환되게 되는 것을 파인 스크립트로 캐치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네, 그럼 이제 먼저 트레이딩 뷰로 와서 여기 지표를 누르고 검색할 것도 없어요. 커뮤니티 스크립트를 누르면은 탑에 가면은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유명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합니다.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라고 돼 있어요. 자,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오죠. 자, 얘가 우리가 이제 지표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 소스 코드를 누를게요. 이렇게 스크립트가 나타나고요. 이걸 우리 거로 이제 복사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이 영어를 클릭을 합니다. 이름을.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복사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해서 복사본을 만들게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얘를 스터디라고 돼 있다는 거는 옛날 이름이에요. 스터디. 옛날에는 지표를 스터디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인디케이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옛날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변화하는 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버전을 먼저 명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버전을 쓰고 있어요. 트레이딩뷰는. 근데 이걸 4버전으로 일단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슬래시 2개에 골뱅이 넣고 버전은 4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일단 우리가 몇 버전인지 예측을 못하니까 4라고 한번 써보는 거죠. 자,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에러가 32번째 줄에서 하나 났네요. 얘를 한번 고쳐보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자, 이 에러는 뭐냐면요, 되게 end of line without line continuation 이런 식으로 뜨면은 그냥 여기 있는 이런 들여쓰기 한 걸 좀 지워주면 돼요. 여기를 지워주고 그냥 한 줄로 맞춰주세요. 그럼 해결이 됩니다. 자,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번엔 34번 줄에서 또 똑같은 에러가 생겼네요. 이것도 눌러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이 들여쓰기들을 전부 지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아마 생길 거니까 미리 지울게요. 들여쓰기를 다 지워서 한 줄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면은, 자, 이번엔 다른 에러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버전 이것도 안 맞아서 이런 것들을 다 못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버전을 낮추는 겁니다. 여기서. 자, 제가 버전 이거 3으로 낮출게요. 자,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에러가 사라졌죠. 저장하자마자 그냥 깔끔하게 저장이 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버전 3에서 버전 4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자, 이건요, 뭐 고생하지 말고 우리 툴이 있어요. 오른쪽에 이 점점점을 누르면 여기 V4, 버전 4로 컨버터가 보입니다. 얘를 클릭을 해서 기다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버전 4로 컨버터가 되면서 수정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버전 5로 가야겠죠. 자, 또 누르는 거예요. 누른 다음에 버전 5로 컨버터하기를 누르면은, 자, 이거 스크립트 저장을 한번 해주면은 이렇게 버전 5로 변환이 성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옛날에 있던 이 지표를 버전 5까지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이 방법이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스크립트를 봤을 때 이 맨 밑으로 내려가면요, 여기 잘 보면 플랫이 2개 있는데 이 중에 뭔가 눈에 띄는 게 스타일 크로스라는 게 보여요. 크로스가 십자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로 십자가를 그리는구나. 근데 그 십자가를 그릴 때 색깔을 S 컬러를 넣었는데, 그럼 한번 S 컬러를 찾아가 보는 거죠. 여기 S 컬러가 있고, S 컬러에 잘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검정색 십자가 그리고 회색 십자가를 구분 짓는 거를 가지고 있구나. 그럼 이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봤던 사망 조건 연산자였죠. 스퀴즈 온일 때
즉 스키즈 쪼그라들었을 때 변동성이 없을 때는 블랙이고요. 스키즈 온이 아닐 때는 이 뒤에가 실행이 되죠. 즉 이제 스키즈가 풀리고 변동성이 터지는 순간을 그레이 십자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캐치했어야 돼요. 스키즈 온을 가지고 변동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가 있구나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걸 보면은 여기 한 덩어리를 지금 처리를 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무슨 말이었냐면 만약에 스키존이 맞으면은 검정색 십자가였고요. 스키존이 아니면은 이 뒤로 가서 회색 십자가가 나오는 거였어. 근데 회색 십자가가 우리가 찾는 변동성이 터지는 걸 의미했었었죠.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넓혀서 보니까 여기 또 사망 조건 연산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이렇게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더 크게 연장해서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더 크게. 자, 더 크게 봤을 때 보니까 노스키즈가 맞으면은 이것도 사망 조건 연산자네요. 자, 노스키즈가 맞으면은 일로 가는 거고 노스키즈가 아니면은 이 뒤에 핑크로 이동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핑크 안에서 아까처럼 체크를 하는 거고요. 아, 그럼 이걸 우리가 스크립트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조건을 하나 만들게요. 컨디션 1이라고 해서 노스키즈가 지금 아니면은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되고요. and 그러면 이제 노스키즈가 아니라는 거는 이걸 체크했을 때 일로 뒤로 이동하는 거죠. 이 부분 핑크 박스 부분 여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스키존이 아니어야 또 뒤로 이동을 하니까 컬러점 그레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not skis 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를 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여기를 제가 가로를 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end는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노 스키즈가 아니면서 그리고 스키즈온이 아닌 거를 모두 만족하는 게 뭐다? 이게 true면 뭐라는 건가요? 변동성이 크다. false면 변동성이 작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해해서 이렇게 조건으로 하나 만든 겁니다. 조건식을. 자, 지금 제가 한 짓을 보면은 저는 여기 S 컬러만 가지고 조건식을 얻어냈죠. 변동성이 큰지 안 큰지 구분하는 조건식을 얻어냈습니다. 저는 이 지표를 이해하지 않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인 겁니다. 저는 바텀업 방식을 하지 않았어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다 이해해서 해석해서 내려와서 이 식을 얻어낸 게 아니라 그냥 탑다운으로 위에서부터 봐서 아, S 컬러 가지고 지금 이거 찾네. 검정색 십자가인지 회색 십자가인지 찾네. 근데 또 체크해야 될 게 있네. 노스키즈인지를 또 체크하네. 그래서 이런 식을 제가 얻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지표를 얻어낼 때는 뭐 앞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바텀부터 위로 올라와도 되는데 저는 그냥 탑부터 시작해도 괜찮은 방식이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는 써먹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다음으로 우리가 스키즈 모멘텀 인디케이터에서 봐줘야 되는 부분은 방금 십자가로 이제 우리가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을 체크를 했다면은 이제는 모멘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거 녹색이라고 하나요? 뭐 초록색, 녹색, 라임색이라고도 하죠. 이런 색이 롱을 진입해야 되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 있는 빨간색이 숏을 진입해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즉 지금 이 부분 보면은 회색으로 바뀌면서 지금 이 초록색이죠. 그럼 이건 롱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를 볼게요. 여기 지금 잘 보면은 여기 검정색 화살표에서 회색 화살표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모멘텀이 아래쪽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숏을 진입하면 됩니다. 변동성이 터지면서 모멘텀은 숏을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럼 두 번째 기준을 얻어냈네요. 이제 두 번째 조건식을 만들러 파인스크립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탑다운 방식을 쓰겠습니다. 여기 눈을 잘 째려보면은 아, 여기 지금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그리는 플롯이 하나 보이네요. 아까는 크로스였고 이제는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이런 걸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요. 어떤 기준 0을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자, 이런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만들 건데 이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B컬러라는 게 들어져 있구나. 아, 그럼 이 B컬러로 구분을 하는 거 같네. 그럼 B컬러로 가는 거죠. 자, B컬러로 봤더니 어떤 VAL, 말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게 0보다 클 때는 IFF1이 실행이 되고 이게 0보다 크지 않을 때는 IFF2가 실행되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올라가 보는 거죠. 아, IFF1이 뭐지?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서 뭔가 검사를 해요. 발과 VAL과 VAL 다음 거, 뒤에 거죠. VAL의 1번 거를 봤더니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이 조건식, 이 비교 조건식 하나로 이게 맞으면은 라임식이 나오고요.
아니면은 그린색이 나오네요. 근데 결국에 라임색이나 그린색이나 어떤 초록 계열이고요. 여기 IFF2에 있는 거 레드나 마룬이나 어쨌든 빨간색 계열인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IFF1을 우리가 뭘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롱 진입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레드 마룬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색 계열은 어쨌든 IFF2에서 결정이 되니까 우리가 숏 진입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IFF1일 때는 롱, IFF2일 때는 숏인 거구나. 그럼 그거를 구분 짓는 게 여기 있는 bar이 0보다 크다. 클 때는 롱. 이게 만약에 아니면은 숏이 되는 거죠. 이해를 하셨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컨디션 2를 만들고, 자, 우리는 저 여기 있는 비교식에 의해서 bar이 0보다 큰가 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얘 맞으면 얘, 틀리면 얘였어요. 자, 그럼 이거를 커멘트로 남기면 이런 거죠. true면 IFF1이기 때문에 여기 IFF1이 롱 진입 몸의 턴이었습니다. 그래서 true면 우리가 롱이라고 하고요. false면 short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총 두 개의 조건식을 얻어낸 겁니다. 첫 번째는 변동성을 구분하는 조건, 두 번째는 모멘텀을 결정하는 조건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제 이거 두 개로 우리가 진입 조건을 생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밑에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변동성이 작은 거에서 변동성이 큰 거로 변하는 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정색 십자가에서 회색 십자가로, 검정색 십자가에서 회색 십자가로 변할 때 그 순간을 체크하려면은 우리가 체크원을 하나 만들게요. 체크원 해서 우리가 컨디션 1이 true라는 거는 변동성이 크다라고 했죠. 큰 거를 그냥 우리 임의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1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 변동성이 작은 거를 우리 0이라고 할게요. 자, 변동성이 클 때는 1, 변동성이 작으면 0을 의미하는 거를 체크 변수 1, 체크 1 변수 안에다 넣어놓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여기서 is bola start라는 변수를 만들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변동성이 시작되었는가를 의미하는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hange를 써서 이거를 체크1을 감싸 보세요. 자, 체크1에 change는 변화량을 알려주는 거예요. 변화량은 얼마만큼 변했느냐, 이게 이제 전 봉과 지금 봉 사이가 얼마만큼 변했느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자, 0에서 1로 바뀌었으면 변화량이 몇인가요? 플러스 1이죠. 근데 만약에 1에서 0으로 바뀌었으면 변화량은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수학이죠. 그래서 0에서 1로 증가했다는 거는 플러스 1이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0이 변동성이 적다는 걸 의미했고 1이 변동성이 크다는 걸 의미했으니까 0에서 1로 변하는 상을 찾는 거잖아. 변동성이 작았던 거에서 큰 걸로 변하는 상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량이 1인 경우를 찾는 거죠. 0에서 1로 변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is bola star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is long이라는 롱 진입 조건을 드디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롱을 진입한 조건은 이거였어요. volatility가 즉 변동성이 시작되고 그리고 condition 2가 true일 때 정리를 해볼게요. 변동성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커지는 게 시작이 되면서 condition 2가 뭐였냐면 true일 때 long이었죠. condition 2가 true일 때 우리를 is long을 진입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is short라는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는 비슷해요. 무조건 변동성은 시작이 돼야 돼요. 자, 커지는 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cond2가 not일 때인 거죠. not cond2입니다. 앞에다가 이제 반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not cond2. 그러니까 우리가 false가 short죠. false가 나와야 not false는 true잖아요. 그쵸? 그래야 우리가 이게 만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short을 의미하는 겁니다. 얘는 long이었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고 long, 변동성이 커지고 short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s long과 is short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long 진입 조건 나왔죠? short 진입 조건 나왔죠? 이제 종료 조건만 만들면 끝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is long과 is short에 대한 조건을 모두 만들었어요. 우리가 long 진입, short 진입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long 종료 조건과 short 종료 조건을 얻어내면 되는 거죠. 자, 내려가서 봤을 때 아니 얘네들은 어떻게 종료하게 하는가라고 지표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exit the position. 자, 포지션을 닫는다, 나간다. 언제? when? 모멘텀이 바뀌었을 때. 뭐 increase or decrease. 컬러로 구분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이죠. 모멘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지금 회색으로 변하면서 변동성이 터지고 모멘텀은 초록색인 롱이니까 진입을 했다고 쳐볼게요. 이즈롱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이즈롱을 종료하는 건 언제다? 이 모멘텀이 바뀌는, 즉 이렇게 초록색 계열에서 빨간색 계열로 바뀔 때가 이제 모멘텀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포지션을 종료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숏으로 볼게요. 여기 지금 회색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변동성이 터지고 모멘텀이 지금 빨간색이기 때문에 숏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자, 지금 여기 빨간색 계열에서 초록색 계열로 바뀌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포지션을 종료한다고 이 지표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네, 이제 트레이딩 뷰로 와서 우리가 방금 이해한 대로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하는 상황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체크2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자, 체크2 변수는 일단 컨디션 2가 true일 때 1을 설정을 해놓고요. 컨디션 2가 false일 때는 0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컨디션 2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true면 long이었고요. false면 short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게 1이면은 long 모멘텀, 0이면 short 모멘텀이니까 얘의 또 변화량을 보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is momentum change라는 변수에다가 ta.change를 체크2를 감싸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변했다라는 걸 어떻게 감지할까요?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아니라 그냥 변했다. 그건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0이면 뭐예요? 이게 변화량이 없는 거죠. 안 변한 거예요. 유지 중이었다면은 0과 같지 않다 이렇게 쓰죠. 0과 같지 않을 때는 이게 변했다는 거죠. 변화량이 뭐라도 증가했거나 감소했거나 롱에서 숏으로 바뀌었거나 숏에서 롱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0과 같지 않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is momentum change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진입을 하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is long인 때는, long인 순간에는 우리가 t strategy entry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long. 자, 그 다음에 strategy.long을 명시해야 long으로 진입을 하고요. 자, 그러면 종료는 언제 했었냐면 모멘텀이 바뀌었을 때였죠. is momentum change. 모멘텀이 바뀌었을 때 strategy.entry가 아니라 close죠. 종료를 해야죠. long을 종료를 하는 겁니다. 오타를 좀 지워주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진입하고 그리고 그걸 종료하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is long이 true일 때랑 is momentum change가 true일 때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 결과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장을 해보면은 자, 지금 어떤 에러가 하나 떴는데 인디케이터 스크립트인데 너는 지금 스트래터지를 썼다. 뭐 한 짓이냐라 그래서 여기 그럼 인디케이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략으로 바꾼 거니까 스트래터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는 전략 스크립트가 되는 거예요. 자, 저장을 하고 그럼 이제 에러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차트에 넣기 하기 전에 원래 있던 지표는 지워준 다음에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게 좀 확인이 되죠. 들어갔고 롱이 지금 잘 들어갔는지를 하나씩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검정색 십자가에서 회색 십자가로 바뀌는 순간 여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다음 봉에 진입을 했네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전략 스크립트는 항상 이게 종가가 마감되고 나서 다음 봉 시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가에서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당연 이거는 원래 이런 겁니다. 전략 테스터가. 그래서 이거를 좀 고치고 싶다라면은 여기 파인 에디터의 메뉴로 가서 스트래터지 펑션 안에 프로세스 orders on close를 true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주문을 종가에서 마감될 때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저장하면 이게 왼쪽으로 이동하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저장을 해볼게요. 자, 여기 왼쪽으로 왔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 회색으로 바뀌면서 롱으로 진입을 했고요. 자, 계속 진행됐어요. 모멘텀은 여전히 유지 중이었다가 모멘텀이 변하자마자 롱을 닫았습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롱으로 진입을 하고 자, 계속 진행되다가 모멘텀이 변하자마자 클로즈 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잘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수익률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지금 1일봉으로 해놨고요. 이더리움 USDT PERP니까 이게 이제 퍼페추얼 퓨처 우리 선물입니다. 선물.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에 이더리움으로 지금 확인을 해놨고 이 상태에서 전략 테스터로 확인해 보면 지금 순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처음에는요 기본값이 100만 달러에서 한 개만 사게 돼 있어요. 100만 달러에 한 개만 사게 돼 있어서 수익률이 좀 약간 우리한테 와닿지 않게 나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100만 달러가 아니라 우리가 좀 고쳐줘야 돼요. 여기를 자기 자본 퍼센트로 바꾸고요. 1%는 아니고 그냥 100%로 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100만 달러를 전부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재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 번 들어갈 때 $1,000로 들어간다고 하고 $1,000로 100% 전부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현실적인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948%에 승률 75%로 엄청 좋은 승률이 나오죠. 승률이 이렇게 높은 거는 되게 힘이에요. 어떤 전략이 승률이 75% 나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전략을 만들 때 이렇게 이미 인기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만드는 게 웬만한 내가 만드는 것보다 좋은 승률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점점 내려가 볼게요. 지금 1봉에서 한번 4시간 봉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승률은 좀 낮아졌는데 50% 금방만 돼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건 되게 좋은 거고 순익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1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시간 후인데 갑자기 승률이 더 높아졌고 순익도 여전히 높아요. 자, 이러면은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전략이 이렇게 여러 타임 프레임에서 괜찮은 순익과 승률이 유지되면은 아, 이건 진짜 좋은 전략이다라는 게 느낌이 오거든요. 자, 그럼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언제서부터 깨지는지. 자, 30분부터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줄고요. 근데 여전히 좋네요, 진짜. 15분 가도 이젠 좀 줄었죠. 마이너스 13%. 근데 15분 봉부터는 이제 차트가 잘립니다. 모든 봉을 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딥백 테스팅을 켜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프리미엄 계정만 됩니다. 자, 보고 생성을 하면은 자, 순익이 아직도 그냥 좋진 않죠. 그래서 마이너스 16%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5분 봉에서도 제가 딥백 테스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분 봉은 또 괜찮네요. 순익은 괜찮고 근데 승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자, 순익은 뭐 중요하지 않고 저는 승률이 중요한데 승률이 좀 많이 낮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아, 이 전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1일봉 좀 타임프레임이 높을 때 4시간이나 1일이나 뭐 1시간 정도 타임프레임이 높을 때 클 때 좀 의미가 있는 전략인데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걸 수도 있죠. 왜요? 우리 변동성을 이용한 이건 전략이었잖아요. 변동성에 모멘텀을 더한 전략이었는데 변동성은 보통 이렇게 큰 타임프레임에서 판단하는 게 좀 더 신뢰성이 높지. 1분 봉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변동성 높아 보이잖아요. 지금 이거 1분 봉이거든요. 심지어 저는 이제 1초 봉도 볼 수 있는데 1초 봉 보면 그냥 뭐 완전 무슨 차트 미친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타임프레임이 낮은 거에 대해서 변동성 판단한 거는 좀 가짜일 수가 있다. 좀 그 1초 봉에 대한 변동성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1일 봉의 변동성은 만약에 한번 판단이 되면은 웬만큼 관성이 크죠. 한번 이제 변동성을 탔으면 그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봉일수록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린 변동성 돌파 전략도 1일봉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관련된 전략들은 타임프레임이 클수록 좀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지표들을 이렇게 전략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쩌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내가 똑같똑같이 만드는 것보다 현재 있는 지표를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세요. 그게 무조건 수익률이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으니까 대부분은 이제 수익률이 내가 만든 것보다 원래 이제 인기가 많았던 지표들,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추천해주는 지표들을 전략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나머지는 회원 전용 영상으로 숏 전략이나 롱숏 스위칭 전략으로 전환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